시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고전하던 인천 유나이티드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 1패 1무를 거두면서 현재 6위 상위 스플릿에 올라섰는데요. 일본에서 돌아온 무고사는 보기골을 넣으며 존재감까지 알렸습니다. 과연 이 같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심입니다. 무고사 복귀 후 달라진 인천 상위 스플릿에 안착할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손철민 축구 해설가와 김현애 스포츠니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7월 연승 또 조소환 감독이 감독상을 받고 나서 바로 이 자리에 모셨어야 더 재밌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 사이에 잠깐 1패가 있긴 있었습니다. 자, 일단 6위에 올라섰어요. 인천. 지금 인천이 가장 달라진 게 뭘까요? 두 분의 의견을 먼저 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가장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원래 있는 선수들이 잘하는 거고 팬들이 오해하는데 무고사가 어디 갔다 온 게 아닙니다. 네. 원래 그냥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 뛰지도 못했거든요. 아마 인천 모처에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 무고사가 왔기 때문에 달라진 건지 무고사가 이게 있음으로 해서 선수들이 받는 영향이 있는 건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무고사가 복귀한 시점에서 인천이 무고사가 뛰지 않았음에도 이긴 경기들이 연승행진을 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무고사가 출전을 안 했는데도 무고사가 있으면 영향을 받았다. 그럼 이거는 옛날에 우리 뭐 무속신앙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무고사 있음에 팀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요?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축구의 99할은 감독이다. 근데 인천은 90은 감독, 9가 무고사, 1위 선수들. 이렇게 지금의 인천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인천이 7월 달에 뭐 3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4승 1무라는 정말 엄청난 성과를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수비진이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팀이 지지 않는 팀으로 변모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무고사 선수가 팀에 복귀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무고사 선수가 뭐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뭐 0대2로 패할 때는 그렇게 뭐 힘을 쓰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바로 대구와의 경기에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그 이후에 굉장히 팀의 중추적인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무고사 선수가 뭐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플레이 자체도 큰 영향력이 있고 그 외에 선수들이 굉장히 좀 뭔가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원천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부터의 이 인천의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한 플레이에다가 여기에 이제 무고사의 가세까지 더해지면서 인천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수하고 팀하고 궁합이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일본에 있을 때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이다가 인천에 오자마자 단 2게임 만에 바로 그 예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전북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할 때 제가 조성환 감독한테 물어봤던 게 아직 무고사가 몸 상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선발로 기용한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일본에서 워낙 못 뛰었던 선수인데 이렇게 선발로 나섰다가 좀 부상을 입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있었는데 조성환 감독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고사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실력으로는 검증이 된 선수다. 그리고 무고사를 빠르게 체력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훈련도 훈련이지만 당장 경기에 투입을 해서 경기 체력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뛰었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K리그의 이 템포와 이 체력적인 부분에 적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무고사 선수를 위한 뭔가 맞춤형 그런 전략을 썼고, 그다음에 무고사를 위한 뭔가 나름대로의 뭐 좀 이렇게 배려 섞인 그런 좀 선발 기용을 통해서 무고사 선수가 좀 빠르게 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좀 배려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무고사에 대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했던 우리 손 해설가님께서는 지금 지난 2년간 저희 녹화본 찾아보면 다 나와요. 자, 팀과의 호흡 물론 좋게 얘기하시겠죠? 이게 지금은 이제 호흡 원래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감독상 받았을 때 딱 했으면 호흡 얘기도 좀 하고 무고사 호흡이 조금 뭐 그래요라고 했을 텐데 뭐 지금은 워낙 좋은 호흡이 더 단단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그 무고사가 내가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잘해주는 그런 걸 넘어서서 이제는 선수들을 튜터링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무과장님이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분석적인 부분은 김 기자님께서 잘해 주실 거니까 저는 좀 이렇게 사담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끝나거나 경기 전이나 무고사가 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보서 골 잡고 페인팅을 줘. 그냥 때리지 마. 그냥 돌파하지 마. 성원 컴온 슈팅 간결하게 왜 힘줘? 라는 걸 말로도 하고 있고 경기 중에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 대체자까지라고 말하기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이제 우리가 원팀으로서 더 높은 것을 향할 때는 나뿐만이 아니야. 내 옆에 너.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김보섭, 천성훈 또 위시에서 에르난데스, 제르소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선수들에게 지금 자기가 살 수 있게 그리고 내가 너네들을 살려줄 수 있게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펼쳐질 정도의 선수가 됐다라는 게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조성환 감독은 부상 이후에 혹은 이렇게 공백이 있었을 때는 조금 더 완성돼서 내보내는 스타일이었는데 무고사만큼 냅둬요. 그냥 뛰어서 해. 그러니까 조성환 감독의 기조까지도 바꿀 정도로 팀의 기조까지 바꿀 정도로 지금 무고사가 올라와 있고 무고사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뭐 호흡 이런 건 얘기할 정도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어나더 레벨입니다. 무과장, 무고사 유나이티드 또 뭐 새로운 말들 새로 만든 아주 재밌습니다. 자, 우리 김 기자님 지금 조성환 감독이 이제 지난번까지 그러니까 예전 경기는 이제 3톱에 가까운 전술을 쓰다가 지금 이제 투톱 무고사와 제루스 투톱을 경기를 치렀어요. 자, 이게 앞으로 이 전술 변화가 재미를 봤는데 계속 갈지 또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굉장한 효과는 있었죠. 특히나 뭐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뭐 양쪽에 있는 윙포들이 좀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지만 좀 뭔가 이 뒷공간에 대한 좀 수비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3-5-2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성환 감독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인천 유나이티드가 뭐 다른 포지션도 좋지만 특히나 중앙 미드필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김도혁 선수, 뭐 이명주, 뭐 문지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신진호 선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선수들 가운데 2명만 골라서 기용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그러면서 김도혁 선수는 왼쪽 윙백에서 뛰는 역할을 좀 하면서 뭔가 본인의 좀 뭔가 스타일에 맞지 않는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도의 좀 이렇게 스트레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이 선수들을 미드필더에 3명을 배치를 하면서 3-5-2 전략으로 바꾸면서 이 선수들이 굉장히 시너지를 발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투톱을 기용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무고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무고사의 뭐 득점력도 득점력이지만 저는 무고사가 최근 들어서 제르소의 골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가 득점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을 위해서 이렇게 좀 패스를 통해서 수비 뒷공간을 허무는 역할을 하는 선수구나라는 걸 느꼈고 무고사가 가세를 하면서 결국 이제 제르소가 그런 이제 침투를 통해서 스피드를 활용한 플레이로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팀이 이제는 3-4-3뿐만 아니라 3-5-2로서도 잘 돌아가는 그런 팀이 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최근의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좀 뭐 옵션의 다양성 또 결정력 뭐 당연히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이 조합 계속 믿음직스러우세요? 일단은 로테이션을 가동해야 되는 이제 인천이 이제 앞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행보를 두고 있는데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또 FA컵 또 리그가 계속해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무고사의 이 존재는 우리가 로테이션을 편안하게 돌릴 수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고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천성훈이라는 보물이 발견. 그런데 천성훈 또 부상. 그럼 어떡하지? 또 빠진 잇몸도 아픈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은 무고사가 있고 없고가 편안하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사가 왜 부상이야가 아니라 다음 경기를 위해서 혹은 지난 경기에 피로가 있으니 하면서 들어오는 선수들조차 이제는 편안하게 그때는 중압감이 엄청 셌을 거예요. 내가 해줘야 돼라는 그런 중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너가 해주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하기 위함이니 너도 편안하게 해봐 라는 그런 주문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합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인천이 굉장히 여러 선수를 쓰면서 오늘 경기 그리고 이후의 모든 경기 혹은 내년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을 착착착 진행할 수 있는 조성환 감독이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양탄자가 쫙 깔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조성환 감독한테 한번 물어봤던 게 3-5-2가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좋고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352를 활용하실 거냐, 아니면 352는 일시적인 거고 3-4-3으로 나중에는 저기 복귀를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352 전술을 좀 기반으로 두되 앞으로 에르난데스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될 경우에는 3톱을 활용하면, 왜냐면 에르난데스와 제르소를 양쪽 날개에 놓고 가운데에 무고사를 놓고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들도 염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 3-4-3으로의 좀 뭔가 복귀는 에르난데스가 이제 돌아왔을 경우에 좀 더 염두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천성훈 선수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천성훈 선수도 이제 무고사 선수와 함께 이제 뭐 적절하게 배분을 하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천성훈 무고사 투톱은 뭔가 좀 스타일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무고사 선수가 뭐 다소 뭐 좀 지친 모습을 보인다거나 할 경우에는 천성훈 선수를 이제 그 자리에 과감하게 기용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아까 에르난데스 선수가 이제 복귀하면 그 3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 손철민 해설가님은 이 어떤 조합을 가장 바라고 계세요? 제가 원하는 조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명의 베스트 11이지 않습니까? 뭐 인천 한 17명이 뛰어야 됩니다. 동시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고사를 딱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좌우에 그럼 누가 들어갈까요? 제르소와 에르난데스. 그러면 천성훈하고 김보섭이 못하냐? 전혀 아니거든요. 김민석도 있죠. 김민석도 있죠. 봐봐요. 17명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은포크도 있죠. 이거 봐봐요. 18명, 11명이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은 누구 하나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조합 찾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3톱이 있다가 또 이 3톱이 90분 내내 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 천성훈이 후반에 오는 게 너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번엔 변화를 줄 거야. 천성훈 너는 투톱에 뜨던 선수인데 너 3톱에 윙어로 한번 서봐 라는 전술 실험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천성훈이 나는 못해요라고 하면 천성훈은 거기까지의 선수인 거죠. 근데 천성훈이 거기서 적응을 한다. 그럼 무고사의 공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에르난데스와의 또 경쟁 시너지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3-5-2, 3-4-3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느 위치에, 특히 지금은 이제 공격 라인만 말씀드리지만 미드필드 라인은 더 치열하고요. 공격 라인에 내가 언제 어느 위치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내 역할이라는 건 골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시스트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오프더볼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다거나 이거는 분명히 모든 감독이나 팬들이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을 기록 못하더라도 내 위치, 내가 들어간 시점에서 내가 공격의 기여도가 얼마만큼 높으냐에 따라 투톱이든 3톱이다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16명이 제가 너무 기용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스쿼드가 굉장히 풍성해진 느낌이에요. 풍성한 거 맞죠? 아니 이제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리그와 또 다양한 경기를 소화해야 되는 인천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을 지금 조성환 감독이 계속 펴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에 대한 기대가 팬들은 많습니다. 자, 광주전 얘기도 좀 해볼까요? 최근에 2대2로 비겼는데 결과로 보면 뭐 이렇게 아쉬워할 만한 내용은 아니. 근데 과정이 좀 아쉬웠죠. 뭐 결과가 좀 아쉬웠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아쉬웠나요? 왜냐면 2대0으로 좀 여유 있게 앞서 나가면서 사실은 인천이 지난 광주 원정에서 0대5 대패를 당해서 그 분위기를 뭔가 좀 서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그 광주 원정에서 아사니 선수한테 그 실점했던 것과 똑같은 실점을 또 하면서 결국은 좀 위험한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한 골을 더 내주면서 2대1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뭐 이 경기에서 뭐 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는 뭐 안도의 한숨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광주와의 상성에 대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광주만 만나면 자꾸 뭔가 경기가 잘 안 풀리고 그다음에 뭐 이길 수 있는 경기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징크스로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이제 리그에서 꾸준히 광주를 만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자신감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고 특히나 이제 제르소 선수가 그날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이기지 못했다는 거는 인천으로서는 승점 나중에 이 올 시즌을 다 놓고 봤을 때 승점 관리를 나중에 따져봤을 때는 이 경기는 정말 아쉬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아쉬우셨죠? 저희도 경험한 적이 굉장히 많은 게 3대0으로 진 경기를 저희가 3대3까지 따라붙어서 비겼던 게임도 있었습니다. 그건 이긴 듯한. 그날은 그 승점 1점 땄지만 저희 뒤풀이는 그냥 축제였어요. 근데
광주전의 뒤풀이는 패배한 느낌이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지지 않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올라갈 수 있는 깃을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팬들이 원하는 강팀, 요 기조에서는 팬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말씀 잘 해주셨지만 이기고 있던 경기예요. 그러니까 전반 전술이 오히려 전반만 놓고 보면 광주한테 완전히 좀 밀린 느낌이었고 이대로 만약에 후반이 가면 우리가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전반에도 포메이션 변화 없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2점을 리드했기 때문에 와, 우리 이 전술이 굉장히 오늘 감독님이 잘 계획을 하셨고 광주의 뒤통수를 잘 때렸구나라고 했는데 후반에 이제 교체를 선발 명단의 교체를 통하면서 전술의 변화를 가져가면서 결과적으로 1대1이 됐을 때는 과연 조성환 감독님이 추구하는 올 시즌 원래 표방했던 게 인천도 웅크리는 팀이 아니라 이제는 공격의 일선에서부터 주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축구, 역습 축구를 하지 않겠다, 소심한 축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과연 이게 어느 선에 써야 되는지, 어느 타이밍에 써야 되는지를 감독님도, 왜냐면 팬들이 바라는 부분이 있고 감독님도 나아가시고자 하는 목표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팬들을 위해서 혹은 또 감독님의 욕심을 위해서, 감독님의 능력 증명을 위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그런 좀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인천은 이제 한 2회전만 해도 이제 승강제를 걱정하는 그런 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조성환 감독이 올 시즌 목표를 빅4로 내걸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물론 너무 반가운 일인데 참 저희도 꼭 하리라고 믿습니다.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상위 스플릿에 혹시라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일들은 무엇일까? 보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4위까지가 뭐 충분히 뭐 산술적으로 뭐 3위까지도 가능한, 지금 왜냐면 워낙 중위권의 순위가 촘촘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승을 달리면 뭐 3위, 4위까지도 충분히 뭐 가능한 만한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3, 4, 4, 뭐 3, 5, 2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미드필드 조합을 어떻게 짜느냐에 좀 그런 문제가 앞으로 좀 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도혁 선수가 왼쪽 윙백에 있다가 결국은 중앙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고, 사실은 저는 최근 들어서 문지환 선수의 활약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문지환 선수가 좀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어요. 워낙 또 쟁쟁한 미드필더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이명주 선수를 빼놓고 또 인천의 미드필더를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신진호 선수도 워낙 또 클래스가 있는 선수, 그리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때는 은포크 선수의 활용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원의 미드필더 조합을 어떻게 짜서 상대팀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상대팀에 맞는 좀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보완 의견 마저 주시죠. 저도 아까 우리가 공격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잘했던 부분과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이 뭐냐면 이 3미들과 2미들의 차이거든요. 미들이 둘 섰을 때와 셋이 섰을 때 차이인데, 요게 셋이 섰을 때 이 트라이앵글이 역 트라이앵글 되면서 막 하는 이런 전술적인 얘기 이런 거 하니까 18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문지환이 있음에 이명주와 김도혁이라는 조합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역삼각형이라고 놓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경기 중에 또 이게 정삼각형이 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신진호가 오게 되면 과연 미들 2를 누굴 쓰고 그러면 그 잘하는 문지환을, 김도혁을 어떻게 쓸 거지? 이거 김 감독님이 조성환 감독님이 지금 머릿속에 지금 공격에 누구 세우는 거는 아마 이렇게 해서 야 너 나가 이렇게 되는데, 미드필드는 두 눈을 부릅떠도 과연 누구를 세울지, 어떤 조합이 좋을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지금 챔피언스 리그를 치러야 되는 인천 입장에서는 우승 경험까지 있는 신진호 선수가 가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텐데, 이 조합을 어떻게 찾느냐. 신진호의 부상 공백이 있는데 테스트해볼 기간도 없고, 과연 인천의 미들의 이 선발 명단 그리고 교체 명단이 아마 광주전처럼 우리가 어떻게 잘 꾸려내고 어떻게 끝마무리까지 잘 찍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인지 현재 6위이긴 한데 지금 앞에 4위 팀, 또 뒤에 9위 팀까지 앞뒤로 한 1, 2,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굉장히 혼전입니다. 자, 남은 그 시즌 아주 재미있는 경기를 통해서 저희가 더 유익한 시간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